항상 많은 사람 나한테 언제 주식 팔아요? 라고 할 때 주식 파는 요인은 막 돈이 필요할 때 팔아라. 그렇지? 어떤 분은 테슬라를 팔고 스페이스를 뭐 가야 된다. 테슬라 주주로서 또는 스페이스 X를 살려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뭐 그 의문? 알고 싶은 것? 밥 뭐 먹자. 저 비빔밥. 나는 뭐 먹겠어? 지리산 흑돼지 김치찌개? 동태 내장 전골. 와 맛있겠다. 거기에 애사리. 와. 그리고 고니사리 추가. 와 맛있겠다. 거기에 마지막에는 라면 추가. 저는 다음에 자연산. 자연산 오늘 내가 우리 이제 엄마 좀 드리려고 자연산 줄돔 하나가 잡혔다기에 택배가 전달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 너 알지? 줄돔. 요즘 뭐 나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뭐 상장이 되고 어떤 분은 테슬라를 팔고 스페이스를 뭐 가야 된다. 테슬라 주주로서 또는 스페이스 X를 살려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뭐 그 의문? 알고 싶은 것? 이지 않겠어? 그런 점에서 나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지. 첫째 뭐 테슬라의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의 두려움이 변동성? 요즘 M7 기업에서도 뭐 밀려난 것 같은데 M7 기업이란 그 초대형 기업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큰 기업은 발견하기 힘들어. 근데 주식에서 이 변동성의 본질이 뭘까? 나는 그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나의 변동성은 사이즈가 적은 기업이 사이즈가 큰 기업에 비해서 항상 변동성이 커. 시장도 마찬가지지. 나스닥이 S&P보다 변동성이 크고 한국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크듯이 시가총액이 적은 것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비해서 항상 변동성이 크거든. 그런 점에서 변동성 측면에서 본 테슬라의 플럭츄에이션 변동성은 설명이 안 돼.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논리는 테슬라에 적용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변동성이 클 만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면 나는 그 기업을 둘러싼 그 가치에 대한 상반된 극단적인 투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고 봐.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을 좋게 보는 사람과 안 좋게 보는 사람의 극단적인 존재, 양극단의 존재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 사이즈 문제를 떠나서 두 번째로서 그런 점에서 M7에서 테슬라를 뺀 나머지 기업은 그 기업을 둘러싼 극단적인 인식이 없어. 뭐 애플 다 좋은 줄 알잖아. 엔비디아 다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상반된 극단적 시각이 없는 것들이 아마도 테슬라에 제한 모든 기업이고, 테슬라를 보면은 너무 상반된 시각이 많아. 테슬라를 좋게 보는 사람은 극도로 좋아하고, 또 안 좋은 사람은 극도로 안 좋아하고, 또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도로 좋아하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은 극도로 싫어하고. 그렇지. 테슬라 FSD를 되겠다는 사람은 극도로 된다고 신뢰하고, 결코 되지 않겠다는 사람은 극도로 싫어하고, 전기차를 들어온 극단적 시각이 존재하고, 온갖 문제에서 극단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게 아마도 테슬라이고, 테슬라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아마도 이 회사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시각의 존재가 어느 순간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머스크에 대한 문제, 전기차 시장 존재 여부, 자율주행이 될 거라는 문제, 그리고 이쪽에서 테슬라가 1등이 될지 아닐지 여부, 수많은 그 가정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상승이든 또는 거꾸로 말하면 엄청난 하락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기업으로 되면 이제 변동성이 없어지겠지. 즉 극단적인 가정이 이제 사라지겠지. 양극단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테슬라 현재의 주가의 변동성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이즈 문제는 아니고 이 테슬라를 보는 관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관점에 엄청난 대칭점이 존재하고 그 대칭이 하나가 조만간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나는 당연히 전자로 보지. 머스크에 대한 그 통찰과 추진력과 사업 욕심,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서,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는 그 비가역적이다. 한번 전기차를 쓰게 되면 내연 견차를 살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유가의 이런 상승은 하나의 보너스일 뿐이고, 세 번째로는 그 뭐 수직혈화된 조직, 그리고 FSD, 뭐 옵티머스 등등 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시장에서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위대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나의 논리가 통할지, 그렇지 않는 정반대 세력과 싸움에서 지금 싸움이 진행 중이다 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너희들이 자꾸 스페이스X, X 테슬라 다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팔고 스페이스 가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 할 때마다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게, S+가 얘기하는 주식을 살까 안 살까 할 때 스텝 5가 있어. 5단계가 있거든. 첫째 단계가 산업의 존재 이후, 두 번째가 그 산업의 그 성장성과 그리고 성장성에 맞물리는 경쟁의 강도,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숫자적인 향후의 이익 추정이지, 네 번째가 이익에 부여할 PER, 프리미엄률이고, 다섯 번째가 바로 이거야. 자, 1, 2, 3, 4에서 3, 세 번째 이익의 양, 네 번째 결정할 이익의 질 PER을 곱하면 우리가 미래 시가총액이 나오지.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을 빼면 기대 수익이 나와. 이런 절차가 있어. 자, 스텝 1이 산업이 존재할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린 체크해야 된다. 그 제품과 서비스가 효용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효용에 걸맞는 가격이 존재하는가? 세 번째, 이 제품과 서비스가 팔릴 통로,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지금 쌓이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관점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깔림이 있는가? 그리고 지갑이 열리는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어떤 주식을 보는 그 도입부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가 산업의 존재 이유이고요. 두 번째가 산업이 존재한다더라도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경쟁 강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힘들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성장성, 그로스를 N, 경쟁 수로 나눈 값을 우리는 주목하자. 이제 세 번째가 추정이익이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매칭의 문제이고, 네 번째가 바로 이게 진로서 본 PR이지. 이게 확장성, 이게 지속 가능성, 이게 예측 가능성, 이게 비변동성으로, 만약 이게 전부 다 우호적이다 하면 PR 높게 주고, 비우호적이다 하면 PR 낮게 줘서, 다섯 번째 바로 세 번째 이익과 네 번째 PR을 곱하면서 미래 시가총액, 잠재적 시가총액, 기대 시가총액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을 빼면 업사이드 포텐셜, 상방 수익이 나오고, 상방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면서 기대 수익이 크면 뭐라고?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스텝 5의 모델을 또는 이런 생각 관점을 우리 스페이스X와 테슬라로 적용해 본다면, 스페이스X가 이번에 시장에서 1.5T 상장 시점 시가총액을 또는 2T 2조 달러로 본단 말이야. 그럼 2조 달러 내지 1.5조 달러로 가정했을 때 미래 5년 후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얼마나 벌 것인가? 나는 맥스 4조 달러 이상은 가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 숫자가 안 보여주거든. 지금까지 테슬라가 5년 동안 행보를 했던 것은 다들 꿈은 있지만은 현실이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안 올랐어. 마찬가지 앞으로 스페이스X에 대한 질문은 향후 5년 동안 꿈은 있는데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5년 동안 아닌 것 같아. 5년 동안은. 그렇다면 숫자가 없는 스페이스X에 대한 시총 4조 달러를 넘기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2조 달러 시가총액에서 사봤자 5년 동안 맥시멈 기대 수익은 100%다 라는 논리가 생겨. 자,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숫자와 꿈만 꾸는 그 두 개의 과정에서, 금년부터는 내가 이 앞전에 높이 나는 새는 명중되지 않는 시리즈에서 4680 배터리, 경제시설, 48V 아키텍처, 그리고 FSD 주행, 메가팩, 이렇게 5가지의 숫자로 증명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서히 그 숫자에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에 시리즈물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스페이스X가 앞으로 5년 동안 꿈은 지대하되 무한대이되, 과거 5년 동안 테슬라가 보여줬던 행동,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숫자의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시총은 아마도 4T가 거의 상단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테슬라는 금년부터 나는 보수적으로 연간 25% 이익 증가율은 존재한다고 봐. 연간 25% 숫자가 보여준다면 매년 25%씩 10년 이익이 증가하면 얼마 든 줄 알아? 몇 배 는 줄 알아? 현재보다? 10배 늘어요. 10배. 숫자로 보여준 10배의 증가는 어떻게 말하면 매년 25%의
이익만 늘면 돼. 그런 점에서 나는 테슬라는 지금부터 숫자라고 보여주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런 전제로 봐서 나는 앞으로 5년 사이에 테슬라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5배 정도 될 것이다. 이익은 10년 동안 10배지만은 어쨌든 5년 동안은 5배는 시가총액이 늘다고 본다면, 스페이스X는 5년 동안 기대 수익 100%인데 테슬라는 기대 수익이 5배예요. 그러면 5배인 기대 수익의 주식을 팔고 스페이스X 1배에 오를 종목을 간다는 것은 나는 비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말로 나는 대신 하고 싶어. 항상 많은 사람 나한테 언제 주식 팔아요? 라고 할 때 주식 파는 요인은 막 돈이 필요할 때 팔아라. 그렇지? 두 번째로는 현재보다 더 많이 먹을 종목이 있으면 팔고 사라. 지금 현재 아무리 A라는 종목을 보여오는데 A라는 종목이 1배 올라.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3배짜리 보였어. 그럼 당연히 1배 올라도 팔고 3배를 가야지. 마찬가지야. 그게 기대 수익 게임이야. 그런 점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현재 시점에서의 기대 수익은 당연히 나는 테슬라가 많기 때문에 나는 시장이 우려 스페이스X 상장되게 되면 테슬라를 팔고 스페이스 가겠지라는 논리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역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첨언하자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S&P 500 종목을 담는 ETF 스파이에 편입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걸 살 것 같아. 편입시킬 것 같죠. 그래서 편입 조건은 총 발행 주식수로 만들어진 시가총액을 기초로 한 비율이 아니고 유동화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사실 ETF의 비율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2조 달러일 경우 현재 스파이의 기초자산 시가총액 총액이 한 60조 달러 본다면은 약 3% 정도가 발행 주식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3%를 넣어야 되는데, 유동 주식수로 본다면 약 2% 이하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정확하게 스페이스X의 유동 주식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기초한 S&P 500 스파이 종목의 스페이스X 편입 비율은 내가 봐서 2% 정도? 초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그 2%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스파이 종목에 들어왔던 다른 종목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2% 맞추면서 되겠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스페이스X가 주는 메시지는 액티브 관점에서 자금 흐름은 결코 크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액티브 관점에서의 자금 이동은 스페이스X에 대한 매도 압력 둘만 있다 라고 했을 경우 스페이스X의 매도를 통한 테슬라의 매수 요력이 투자 매력도가 훨씬 크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항상 그 동태적 시가총액, 그 미래에 대한 숫자를 좋아하잖아. 그 나는 다이내믹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스페이스X도 마음에 들고 또 테슬라도 마음에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하라면 나는 테슬라를 선택하고 싶고, 그 선택의 논리는 주식은 어쨌든 숫자도 봐야 되고 꿈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설명하자면 기대 수익이 높은 쪽 이동한다는 전제, 그리고 기대 수익은 숫자이고 숫자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적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증명의 시대가 오고 있고, 스페이스X는 세상에서 꿈을 주는 혁신의 길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은 모두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이 몫. 어쨌든 두 개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고, 또 위대한 기업을 이 시대에 만난 것은 또 우리의 운명적 만남 아니야? 나는 사실 모든 사람한테 나를 설명할 때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과거는 운 덩어리고 오늘 이 순간 이후의 모든 미래는 꿈 덩어리다. 꿈만 꾸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기에 이 두 개를 너무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운이라고 한 것은 내 나이에 혹시 내가 100년 후에 태어났다면 이런 기업을 만날 수 있었을까? 또는 5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찌 이런 기업을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점에서 항상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은 그런 기업들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내 말에 동의한다면 이런 운덩어리 사람이 되기를 또 바라지. 운. 근데 고민해야지. 왜냐면 내가 이제 사실 뭐 종목도 잘 모르지만은 늘 관점을 좋아하지. 그래서 S&P 펀드 어때요? 라고 할 때마다 아주 좋은 펀드다. 하지만 이 좋은 펀드조차라는 나의 말조차도 의심해라.
그런 점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든 펀드든 간에 일단 당신의 관점과 맞는 기업, 관점. 두 번째, 그 관점 속에서 믿어야 된다. 믿음. 세 번째로 그 믿음 속에서 인내하라. 이 세 가지 절차가 생략된다면 온전한 순위를 걷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관점과 그 관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 속에서 일궈지는 인내의 어떤 결과가, 인내의 과정이 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해. 더더욱 앞으로 로봇이 등장하면서,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에이전트 AI가 등장하면서, 엣지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기본소득인 근로소득은 서서히 설차를 잃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충해주는 새로운 소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 시장이 열광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잖아. 단순한 뛰어들어서 돈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주식의 본질이 뭐지? 투자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이런 자본소득이 지금 근로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핵심 역할을 한다면 이 속에서 나는 자본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관점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믿어가는 과정, 그리고 믿었으면 인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죠.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